지우야, 너는 언제 결혼할 거야? 명절마다 듣는 이 질문이 이제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지우, 올해 33입니다. 광고회사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고, 나름 괜찮은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죠. 하지만 가족 모임에 갈 때마다 제 직함은 대리가 아니라 아직 미혼인 막내가 됩니다. 지민이는 벌써 임신 6개월이네. 우리 막내도 이제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야? 큰 이모의 말에 온 가족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언니 지민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지우도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민혁 씨랑 잘 만나고 있잖아요. 민혁, 강민혁, 제 남자친구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2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죠. 키 180에 잘생긴 외모, IT 스타트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능력도 있는 남자. 무엇보다 저한테 잘해줍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비혼주의자입니다. 지리우야, 우리 주말에 뭐 할까? 민혁이 전화기 너머로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아무거나. 너 하고 싶은 거 하자. 왜 그래?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후배 미영이가 청첩장을 돌렸거든요. 28살의 미영이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프러포즈를 받았다고 합니다.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쓰라렸습니다. 나는 2년을 사귀어도 결혼 이야기 한번 제대로 못 해봤는데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SNS를 켰더니 피드가 온통 결혼 사진과 아기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베프 소희는 신혼여행 사진을 올리고 있었고 대학 동기 현주는 돌잔치 준비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웨딩드레스 입고 싶고 예쁜 결혼 사진 찍고 싶고 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그런 제 마음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년 전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민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민혁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응, 어떻게 되긴. 계속 잘 만나야지. 민혁은 밝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구체적인 답을 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결혼 말이야. 우리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민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이야. 우리 부모님 보면서 느꼈어. 결혼이 꼭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걸. 사실 나는 비혼주의자야. 비혼주의자. 그 단어가 제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럼 나랑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야? 지우야, 오해하지 마. 너를 사랑하는 건 진짜야. 근데 결혼이라는 제도가 필요할까 싶어서. 우리 지금처럼 잘 만나면 되잖아. 난 안 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결혼하고 싶어. 가정을 꾸리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어. 그게 내가 꿈꿔온 삶이야. 근데 너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지우야. 아니야, 괜찮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지만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근데 나도 내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이별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회사에선 일에 집중이 안 됐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큰언니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나 왜 이렇게 힘들어? 헤어지자고 한 건 나인데. 지우야,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넌 옳은 선택을 한 거야. 근데 언니, 나 민혁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보고 싶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나 너 없으면 안 되겠어. 다시 만나줄 수 있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걸 한순간에 끊어내기란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언니와 다시 통화했습니다. 언니는 전화 너머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그 사람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야? 모르겠어, 언니. 근데 일단 다시 만나볼게. 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마음이 바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재결합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2년차 커플이 되었습니다. 결혼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다시 만났어야 했지만 행여나 또 부딪힐까, 거절당할까 조심스러운 나머지 오히려 결혼을 주제로 하는 대화는 피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33이 된 생일날 작은 언니 지민이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온 가족이 축하했고 저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언제쯤 저런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민혁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혁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심각한데. 응, 중요한 얘기야. 카페에서 민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혁아, 나 이제 33이야. 알다시피 35세가 넘으면 고령 임신이 되는 거 알지? 솔직히 말할게. 나는 결혼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어. 더 이상은 미룰 시간이 없어. 민혁은 커피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1년 전에도 이 얘기했잖아. 내 생각은 여전히 똑같아. 나는 결혼에 대해서. 그만.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알겠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민혁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근데 우리는 너무 다른 삶을 원하고 있어.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맞지 않는 거야. 지우야, 잠깐만. 미안해. 이번에는 진짜 끝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혁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락도 차단했고 SNS도 정리했습니다. 베프 소희와 친구 서연이 번갈아가며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지우야, 너 진짜 잘한 거야. 민혁이가 아무리 좋아도 가치관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근데 서연아, 나 왜 이렇게 후회되지? 내가 너무 조급했나?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마음이 바뀌었을까? 지우야,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 특히 결혼관 같은 건. 하지만 저는 매일 밤 민혁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갔던 여행지, 같이 먹었던 음식, 그가 저를 보며 웃던 모습.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달하고 일주일이 지난 날, 민혁이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우야, 문 좀 열어줘.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민혁아, 왜 왔어? 우리 끝났잖아. 제발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민혁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도 기르지 않던 그가 무성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우야, 나 너 없으면 못 살겠어.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무슨 말이야? 결혼하자.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냥 내 곁에 있어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심이야? 너 정말 결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응, 진심이야. 지우야,
나 너 없이 살아봤는데 너무 힘들더라. 넌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원하던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결혼하자는 거야? 응, 결혼하자. 내년 5월에 하면 어때? 봄에 결혼하면 예쁘잖아. 5월. 저는 그 달을 좋아합니다. 꽃이 피고 따뜻하고 모든 게 아름다운 계절이죠. 저는 마침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웨딩홀은 강남의 유명한 곳으로 예약했고 스튜디오에서 웨딩 촬영 날짜도 잡았습니다. 드레스도 골랐고 청첩장 문구도 거의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정말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어서 청혼한 걸까? 아니면 그냥 저를 잃기 싫어서 한 결정일까?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말 오후, 민혁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샤워를 하러 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혁의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절대 민혁이의 휴대폰을 보지 않습니다.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게 저희 관계의 원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정말이지 이상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의 불안이 저를 그쪽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는 이하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혁아, 너 진짜 괜찮은 거야?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억지로? 괜찮냐니 뭐가? 이하늘은 누구지? 저는 민혁의 생일을 입력해 잠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카톡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3일 전, 재결합한 다음 날. 누나,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무슨 일이야? 결혼 준비 때문에? 응, 지우가 계속 얘기해. 5월에 결혼하자고, 빨리 애기 낳자고, 벌써 노산인 거 아니냐면서. 압박을 줘. 그래도 네가 청혼한 거잖아. 마음이 바뀐 거 아니었어? 솔직히 말하면 지우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근데 진짜 결혼을 해야 되는 거 맞나 싶어. 아직도 확신이 안 서. 민혁아, 그건 지우한테 너무 못할 짓인 거 아니야? 알아. 근데 지우가 우리 엄마한테도 진짜 잘하긴 해. 엄마도 지우 엄청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결혼은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결혼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잖아. 그렇긴 한데, 일단 결혼은 하고 보려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배신감, 억울함,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간절했는데, 민혁은 아직도 확신이 없었던 거야? 특히 억울했던 건 모든 게 제 탓인 것처럼 써놓은 거였습니다. 나 때문에 압박감이 든다고? 빨리 애기 낳으라고 한 게 누구인데? 바로 민혁의 어머니였습니다. 지난달, 민혁의 부모님 댁에 인사 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지우야, 너희 결혼하면 바로 아기 가져야지. 요즘 늦게 낳으면 위험하다고 하던데, 빨리 낳는 게 좋아. 민혁의 어머니는 식사 내내 아기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아들, 딸 하나씩 낳으면 딱 좋지. 지우야, 너는 몇 명 낳고 싶어? 아, 민혁 씨와 아직 자세히 상의를 해보진 않았어요. 저희가 천천히 생각을. 제가 말하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천천히는 무슨, 지금 지우 네가 몇 살인데. 빨리빨리 낳아야지. 아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민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민혁이 자기 어머니에게 자신이 비혼주의자라는 사실을.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그는 우리 결혼의 압박감, 부담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민혁이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을 본 민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야, 왜 그래? 울었어. 무슨 일 있어? 저는 그의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우야, 그건 내가 압박했다고? 빨리 애기 낳자고 한 게 나라고? 민혁아, 그 말 매번 하신 분이 누군데? 너희 어머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야,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할 건데? 너 아직도 확신이 없다며. 그러면서 왜 청혼한 거야? 나를 잃기 싫어서. 그게 이유야?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혁아, 나는 진심으로 너와 결혼하고 싶었어. 가족을 만들고 함께 늙어가고 싶었어. 근데 너는 그게 아니었구나. 너는 그냥 나를 붙잡고 싶었던 거지. 지우야, 아니야. 나도 너를 사랑해. 진짜야.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지우야, 제발 가지 마. 민혁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놔줘. 나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을 것 같아. 일단 집에 갈게. 지우야. 그리고 이 하늘이 누구야? 내 여자 선배, 대학 동기. 민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대학 동기야. 그냥 친구고.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는 다 괜찮다고 해놓고. 민혁아, 너 정말 비겁해. 저는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혁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베프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희야, 나 진짜 어떡하지? 소희는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야, 너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민혁이가 확신 없이 결혼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근데 소희야, 나는 민혁이를 사랑해. 그리고 이미 웨딩홀도 예약했고 청첩장도 거의 다 준비됐어. 지금 취소하면 어떡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인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큰언니 지연에게 찾아갔습니다. 조카들이 반갑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모, 이모. 그래, 우리 주원이, 서준이. 이모 보고 싶었어? 아이들을 안고 있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이런 가정을 갖고 싶었는데. 언니가 아이들을 거실로 보내고 저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민혁의 카톡, 이하늘과의 대화, 그리고 제 마음. 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언니가 결혼 8년 차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야. 결혼은 정말 어려워. 사랑만으로는 안 돼. 가치관이 맞아야 하고 인생의 방향이 같아야 해. 근데 언니, 민혁이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로 도박하고 싶어? 지우야, 만약에 결혼하고 나서도 민혁이 마음이 안 바뀌면,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야, 더 중요한 건 민혁이가 너한테 솔직하지 않았다는 거야. 친구한테는 다 털어놓으면서 왜 너한테는 괜찮은 척한 거야?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 언니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민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0통 넘게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나랑 얘기 좀 하자.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내가 잘못했어.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칠 시간을 줘. 나도 생각 정리가 필요해. 이틀 후 친구 서연을 만났습니다. 변호사답게 서연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지우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레드 플래그가 너무 많아. 첫째, 민혁이는 아직도 결혼에 확신이 없어. 둘째, 너한테 솔직하지 않았어. 셋째, 자기 어머니한테조차 자기 생각을 말 안 했어. 이런 사람이 결혼해서 갑자기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될까? 서연아, 근데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 변할 수도 있지. 근데 그 변화를 네가 기다려줘야 할 이유가 있어? 지우야, 너는 지금 33이야. 네가 원하는 게 결혼이고 아이잖아. 시간이 없어. 민혁이가 변하기를 기다리면서 몇 년을 더 보낼 거야? 서연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지우야. 가장 큰 문제는 민혁이가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야. 진짜 사랑한다면 솔직하게 대화했어야지. 뒤에서 다른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건 정말 비겁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민혁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진행할 것인가, 취소할 것인가. 작은 언니 지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 있어? 엄마가 걱정하시던데. 언니, 나 결혼 취소할까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인데? 민혁 씨랑 싸웠어? 저는 언니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민 언니는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지우야, 언니가 임신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 아이를 낳는다는 건 정말 큰 책임이야. 남편의 지지가 없으면 절대 못해. 만약에 민혁 씨가 정말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힘들 거야. 언니도 취소하라는 거야? 아니, 언니는 네가 결정하길 바라. 근데 지우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 민혁 씨랑 결혼했을 때 너 행복할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민혁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요. 민혁은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와줘서 고마워.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너한테 솔직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한테 하소연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 민혁아, 나는 네가 이하늘이라는 사람한테 얘기한 게 화가 난 게 아니야. 나한테 거짓말한 게 화가 나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은 아니었잖아. 그냥 나를 잃기 싫어서 한 말이었잖아. 지우야.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아기 얘기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 왜 네가 비혼주의자라는 걸 말 안 했어? 그러면서 왜 나보고 압박한다고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혁아,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 너 진짜 나랑 결혼하고 싶어? 아이도 낳고 싶어? 민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아직도 확신이 없어.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도, 아이도 다 두려워. 책임감도 무섭고, 자유를 잃는 것도 무서워. 근데 지우야,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민혁아.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어.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
결혼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녀가, 그건 나한테 너무 불안정해. 나는 확신을 가지고 결혼하고 싶어. 확신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불안해하며 살고 싶지 않아. 지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시간을 줘. 내가 변할 수 있어. 미녀가,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 특히 결혼관 같은 건. 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민혁이 저에게 청혼할 때 준 반지였습니다. 이거 돌려줄게. 지우야, 안 돼. 제발. 민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내가 변할게. 진짜로. 민혁아, 나는 네가 변하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 나는 지금 33이야. 시간이 없어. 네가 변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몇 년을 더 보낼 순 없어. 카페를 나와서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민혁도 저를 따라오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우야, 제발.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민혁아, 그만해. 나도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네가 날 믿어줄 수 있어? 저는 걸음을 멈추고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민혁아,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서로 다른 삶을 원한다는 거야. 나는 결혼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어. 근데 너는 그게 아니잖아.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맞지 않는 거야. 지우야, 그럼 우리 인연은 뭐였어? 그냥 다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소중했어. 정말로. 근데 미녀가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해. 민혁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나는 너를 사랑하면서도 책임은 지기 싫었던 거야. 너한테 상처만 줬어. 저도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미녀가,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지우야.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다음에 만나는 사람한테는 솔직하게 대해줘. 내 생각을, 내 두려움을.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야. 저는 민혁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을 켜고 웨딩홀 담당자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정말 취소해야 할까? 민혁이 변할 수도 있잖아. 그가 지금 상담을 받는다고 했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어.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노력이 진짜 변화로 이어질까? 아니면 나를 붙잡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일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붓고 충혈된 눈, 야윈 얼굴.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민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야, 나 어제 우리 누나랑 긴 대화를 나눴어. 누나가 말하더라. 네가 진짜 변하고 싶으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리고 그 시간을 지우한테 기다리라고 하는 건 이기적이라고. 누나 말이 맞는 것 같아. 지우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근데 지금의 나는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될 준비가 안 됐어.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아프지만 이게 진실이야. 지우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무 좋은 사람이라 내가 너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었던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우리 5월의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됐지만 나는 네가 진짜 행복한 5월을 맞이하길 바라.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가벼워졌습니다. 민혁도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솔직해진 거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혁아,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나도 너를 사랑했어. 정말 많이. 우리의 인연은 절대 낭비가 아니었어. 너를 통해 많은 걸 배웠어.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솔직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행복해. 그리고 꼭 내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져.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다른 삶을 원했을 뿐이야. 안녕, 미녀가. 문자를 보내고 저는 웨딩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2일 예약한 한지우인데요. 예약 취소하고 싶습니다. 아, 네. 고객님, 취소 수수료가 괜찮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스튜디오에도 드레스샵에도 청첩장 업체에도 연락했습니다. 하나씩 취소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 취소했어.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지우야, 힘들었지? 응, 엄마. 진짜 힘들었어. 그래도 넌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엄마도 걱정했어. 민혁이 표정 볼 때마다 뭔가 확신이 없어 보이더라고. 엄마도 알았어? 엄마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사람 보는 눈은 있지. 지우야, 결혼은 절대 조급하게 하는 게 아니야. 확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아. 근데 엄마, 나 이제 33인데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33이 뭐가 늦어? 지우야,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네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엄마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그래.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5월이 코앞입니다. 원래라면 결혼식을 올렸을 달이죠. 오늘 아침 민혁에게서 오랜만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야, 나 이제야 깨달았어. 솔직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우리 가족한테 솔직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리고 있잖아. 나 지금 심리 상담 받으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 나의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는 변하고 싶어.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오후에 베프 소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우야, 어때? 많이 힘들어? 응, 힘들긴 한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돼. 정말. 그럼 잘 된 거야. 넌 옳은 선택을 한 거야. 근데 소희야, 민혁이가 지금 진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상담도 받고 가족들한테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소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흔들려? 모르겠어. 만약에 민혁이가 정말 변한다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지우야. 소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변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민혁이가 진짜 변하려면 최소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 시간을 네가 기다릴 수 있어. 33인 지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지우야. 설령 민혁이가 변한다고 해도 그게 너를 위한 변화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변화일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큰언니 지연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만약에 민혁이가 정말 변한다면 나 다시 시작해도 될까? 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우야, 그건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어. 네가 결정해야 해. 근데 한 가지만 말해 줄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근데 그 변화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너는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근데 언니, 나 시간이 없잖아. 그래, 그게 문제지. 지우야, 너는 선택해야 해. 민혁이를 기다릴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 건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선택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 언니. 지우야, 정답은 없어. 네가 선택한 게 정답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혁을 기다려야 할까? 그가 정말 변한다면 우리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끝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할까?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민혁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한 건 민혁이 변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받고, 가족들과도 솔직하게 대화하고, 그가 처음 보여주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 우체국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 일부 각색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고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